네, 안녕하세요. 동작구 공부 멘토 김충만 원장입니다. 요즘에는 뭐 정말 다양한 개성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를 정도로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공부하는 스타일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지점에서는 이제 그 타입을 분류를 하는데 무려 256 타입으로 학생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타입인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떻게 관리 지도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와 비슷한 타입에 가진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례는요, 눈치가 좀 빠르고 수동적이고 또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집에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조금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겉도는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의 배경으로는 일단 고3, 현재 고3이고요. 일반고등학교 고3 여학생이고, MBTI는 ISTP, 부모님의 이제 MBTI는 ISTJ, 또 아버님도 ESTJ라고 합니다. 내신 평균은 3.7등급, 이과로 이제 국영수 과 기준했을 때 3.7등급.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 4233 정도로 평균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집안 내력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소프트웨어 통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향상 워낙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재밌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도 본인이 재미있는 수학을 제일 잘하고 프로그래밍도 재미있어서 진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향을 살펴봤을 때 또 눈치가 빠르고 수동적인 아웃사이더여서 그런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고집이 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서까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나 최근에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 근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 목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서울 대학을 가는 것이 일단 목표고, 너무 먼 대학은 싫다고 하네요. 컴공 소프트웨어 전공인데 일단 과학을 또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이 부분이 참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넌센스입니다. 수학은 좋아하는데 과학 배우는 걸 싫어하고, 또 수학은 좋아서 웹 앱 프론트 프로그래밍 쪽 소프트웨어 학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웹 앱 프론트 하드웨어를 다루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좀 초점이 맞춰진 전공이어서 이런 학생들이 가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에 따라서 그 과학을 배우는 대학도 있고, 컴공 소프트웨어 학과임에도 과학을 안 배우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집 요강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재밌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도 재미있는 과목만 하려고 합니다. 과목에 편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 이제 좀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부도 수학 공부에 너무 집중된 그런 주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서 향후 이제 6개월 남은 수능 기간 동안 너무 이제 또 과목 편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독하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 친구는 그렇게 잘 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오직 공부만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학생들처럼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게 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스로는 학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분석, 성찰이 없고 공부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공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법에 공부법, 습관에 개선이 없죠. 그래서 공부의 어떤 집중도, 집중하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렇게 지식을 머리에 넣는 집중하는 시간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의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본인 인생에 왜 공부가 중요하고 입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동기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인데요.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향도 ISTP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에 왜 공부가 중요한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배움의 자세를 또 습관화하기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정말 다양한 이유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모님께서 ISTJ, 또 아버님께서도 ESTJ이기 때문에 학생은 ISTP로 부모가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말만 많고 또 게으른 그런 학생, 느린 속도 때문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서 또 재촉할 수가 있죠. 왜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더 할 수 있지 않냐? 빨리 해야 된다.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된다. 끊임없이 재촉을 하다 보면은 자녀가 공부할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자녀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이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께서 재촉하신다고 해도 학생의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빠른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더 느려질 수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많은 개입은 피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오히려 공부를 더 기피하기 때문에 많은 개입을 피해 주시고 특히나 아이의 보조에 맞춰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 보조에 맞춰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결과로 봤을 때 무조건 그런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한다, 제대로 한다의 기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방법을 찾지도 않고요. 또 고집스럽게 본인의 방법대로 하고 있죠. 하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충분히 이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아이의 공부한 것을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확인하면서 안 돼 있을 경우에 공부가 안 돼 있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고 개념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공부하는 과정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눈치 빠른 수동적인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례들을 앞으로 업로드하면서 우리 자녀한테 빗대어 적용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